저희가 스크립트 2까지 했었죠. 뭐 lib 이용을 해서 했던 거. 이 녀석을 save as에서 입사일자도 기간 달력으로 좀 바꾸고, 스크립트도 lfn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gfn으로 되어 있는 JS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호출을 시키는, 약간 좀 스크립트는 그러한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가 작업을 했던 sample2 save as 파일 save as 파일로 뭘 할 거냐? 3으로 바꿀 거예요. 3.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문로드 입사일자 할 때 저희가 calendar from 2를 하나씩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지우고 저희가 아까 샘플로 봤었던 기간 달력 그 녀석을 한번 넣어볼게요. div 하나 더 생성을 시켜야 되겠죠. div 하나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냥 id는 바꾸지 않을게요. 그냥 기본 디폴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URL에 어떤 화면을 링크를 시킬 거냐? com 밑에 com 언더바 cal from to라는 화면을 링크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시켜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초기 값을 세팅하면 되겠죠. from to 여기에. 그러면 아까 샘플로 봤던 거 한번 열어볼까요? 샘플 밑에 샘플 언더바 칼렌더 기간 달력까지 표현을 했고, 여기에 보니까 get을 할 게 아니라 저희는 뭐 하면 돼요? set from to를 셋하면 되죠. 스크립트가 fn set from d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키면 되겠네요. fn set to d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크립트 3에서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div search 영역에 div 00였죠. 폼 안에 있는 fn 언더바 set from date라는 함수를 호출시킬 거예요. 얘가 이제 from 날짜 set to date가 오늘 날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일과 오늘 날짜를 넣어주면 되는데, lfn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넣어줄 게 아니라 아까 요 공통 함수 쪽에 util 쪽에 보게 되면은 날짜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 그냥 얘를 말씀을 드릴게요. gfn 언더바 get date인가? gfn 언더바 get date가 현재 일자를 구하는, 그리고 gfn 언더바 get first date가 현재월을 1일로 만드는 함수예요. 이 녀석을 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this.gfn 언더바 get first date date 2에 들어갈 녀석은 this.gfn 언더바 get date였나요? 이 녀석. 그리고 요 아까 처음에 작성했던 스크립트는 삭제. 실행을 해보면은 입사일자 기간 달력을 프롬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폼이라고 썼죠. 왜? f from date 오타가 났네. 오타가. 예,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기간 달력으로 마찬가지로 기능이 구현이 되는 거고, 요 밑에는 코드 데이터를 얻어와요. 직급과 젠더를 얻어옵니다. 직급과 젠더. 근데 얘는 서비스 호출을 해서 쓰는 방법이었고
저희는 아까 공통 코드 그냥 글로벌 쪽에 있는 녀석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 녀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스크립트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공통 코드 샘플을 열어요. 샘플 언더바 컴 코드 열어서 공통 코드 갖고 오는 요 스크립트 여기 있네요. 요 녀석을 그냥 다 카피를 할까요? 수정하면 되니까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수정을 한번 해보죠. 어레이 여기에서 저희가 갖고 와야 될 게 직급, 성별. 직급의 구분값이 뭐였죠? A001이 직급, 성별이 C001. A001 직급을 갖고 올 건데 그 녀석은 어디에 표현을 해주면 돼요? 직급은 요 밑에 있는 콤보에다가 표현해주면 되죠. 콤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카피 아이디를 하게 되면은 부모창 경로까지 다 해서 경로 그 위치를 카피를 해줘요. 그래서 div 디테일 쪽에 폼에 12 언더바 dpt 직급인데 왜 dpt죠? 뭐 아무튼 그 녀석을 여기에다가 세팅할 거야. 성별은 요 밑에 거 쓰면 되겠네요. 밑에 거 C001 요 뒤에 두 개는 지워버리고 성별은 어디에다가 표현하면 돼요? 여기 젠더 라디오에다 표현하시면 되겠죠. 우클릭해서 카피 아이디 붙여넣기. 퍼스트라는 구분값은 0이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호출 앞에 전체가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서비스 호출해서 코드값 갖고 오는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을 거고 또 필요 없는 게 뭘까요? 저 밑에 콜백 함수에 코드 값을 갖고 오게 되면은 라디오의 전체를 표현했던 요 스크립트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아까 거기서 퍼스트라는 구분 값으로 다 넣어줄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코드 값을 갖고 온 거고요. 이제 갖고 오게 되면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일단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지. 남자, 여자 전체 받아왔고, 직급도 일단은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왔죠. 근데 얘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컴포넌트 아이디를 지정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컴포넌트 아이디, 어떤 뎁스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는 데이터셋을 그냥 그대로 지정을 해도 됐었죠. ds 언더바 pos, ds 언더바 젠더. 요 방법도 같이 제공을 했었죠. 샘플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데이터셋 아이디 그냥 바로 지정도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주게 되면은 ds 언더바 pos와 ds 언더 젠더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어차피 그 데이터는 여기에 이너 데이터셋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데이터를 갖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컴포넌트 아이디를 다 쓰는 것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지정하는 게 좀 더 편하죠. 어차피 데이터셋으로 바인딩 다 되어 있을 거니까. 화면 오픈 시 데이터 조회를 했고 btn 서치 클릭을 할 때 뭐 다른 거 다 수정할 건 없고 트랜잭션에서 뭐 해주면 돼요? gfn 언더바 트랜잭션으로 호출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원도 gfn 언더바 트랜잭션을 호출을 시켜주면 되고 콜백에서는 에러 체크하는 거 필요 없어요. 에러 체크하는 거. 왜? gfn 언더바 트랜잭션에서 에러 체크까지 다 할 거니까. 요것만 해주면 될 거고. add에서 할 게 뭐 있나요? add에서는 요거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이게 아까 뭐였었죠? gfn 언더바 getDate 요 함수로 호출을 시켜주는 거죠. 오늘 날짜 설정하는 거. 메시지, 컨펌 메시지를 띄우고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this.gfn 언더바 alert을 실행하면 되겠죠. 메시지 아이디는 요 녀석 삭제할래 넣어주면 될 거고 치환시킬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팝업 스타일로 뜨는 거니까 팝업 아이디를 넣어줄게요. 뭐 팝업 메시지 딜리트 데일이라 그냥 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f 언더바 메시지 콜백 이렇게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이 요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this 점 지정을 해준 함수명으로 함수를 생성을 시키고 펑션 인자는 두 개라 그랬죠. 팝업 아이디와 return. 그래서 팝업 아이디를 저희는 요거로 보냈었어요. if 팝업 아이디가 뭐일 때 메시지 팝업 메시지 딜리트일 때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리턴 값이 true면은 여기서 삭제를 해주자.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스크립트가 전혀 달라졌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씀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전혀 달라지게 됐습니다. 삭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선택해서 삭제. 할래? 취소. 그냥 있겠죠. 삭제. 확인하게 되면은 delete row 처리가 될 거예요. 저장해서 바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지저분한 폼은 타입 구별을 해서 수정된 것만 값을 갖고 와서 널 체크해서 메시지 띄워주는 이러한 작업들. 이러한 작업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밸리데이션 그 샘플을 보면 될 거예요. 밸리데이션 샘플 언더바 밸리데이션. 얘 스크립트 끌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서 집어넣고 얘는 계속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우고 이렇게 세 개만. 그리고 작업하실 때 내가 다 외워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샘플 같은 거 찾아서 거기 있는 샘플에 있는 스크립트 보고 끌거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작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얘를 참조를 해서 작업하라고. 그럼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정만 하면 되겠죠. 먼저 룰을 클리어 시킵니다. gfn 클리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뭐예요? this.ds 언더바 emp였죠. 사원 데이터. 그리고 룰을 지정을 하는데 데이터셋 ds emp고요. 먼저 지정을 할 게 성명 풀 네임이었어요. 풀네임. 얘 이름은 성명이야. 그리고 이 녀석은 필수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 필수만. 하나 더 체크해야 되겠죠. 하나 더. EMPL ID. 얘는 사원 번호야. 근데 얘는 필수에다가 자릿수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length는 leng 5 이렇게 하고 gfp 언더바 validation ds 언더바 emp를 저희는 수정된 것만 할게요. 그냥 수정된 것만 해서 여기서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턴이 떨어질 거고 아니면은
이러한 포문 같은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서비스 호출만 시켜주면 되겠죠. GFN이 아니라 LFN이 아니라 GFN 언더바 트랜잭션. 이렇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행, 입력, 저장, 성명은 필수래요. 저장, 사원번호도 필수래요. 저장, 입력 값은 5자리.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까지 넘어갔겠네요. 그 밑에 스크립트는 뭐 저장되었습니다고 그리드 셀 클릭할 때 이 녀석은 필요 없는 녀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로우 포지션이 바뀔 때 사원을 조회하는 스크립트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리드에 헤드를 클릭했을 때 LFN 그리드 헤드, 이러한 스크립트는 이제 필요가 없는 녀석, 그리드에 해당되는 필요가 없는 녀석이고, 맨 위에 뭘 해주면 돼요? 맨 위에 온로드 할 때 this.gfn 언더바 폼 온로드 였나요? 온로드 뭐를? this를 호출을 시켜주고, 메뉴에 있는 거 include 다 삭제. 그러면 이제 그리드 저희가 헤더 클릭했을 때의 기능을 뺐지만 눌러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기능 처리가 되고요. 우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메뉴까지도 표현이 되겠죠. 뭐 난 그리드에다가 다른 기능을 넣고 싶다.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유저 프로퍼티 생성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거 빼면 뺄 거 그리드 유저 프로퍼티에다가 생성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뭐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스크립트와 많이 좀 달라지게 됐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작업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되겠다. 지금은 저희가 진짜 순수하게 되게 간단한 작업만 돼 있어요. 어떠한 게 업무에 관련된 로직이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로직이 다 업무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형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입력할 때 빈 레코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서 코드 값이 여기 사원 쪽에 들어가게 스크립트가 되어 있어요. 이거. 부서를 선택하고 사원을 입력할 건데 이 사원에서도 똑같이 부서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죠. 여기 선택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스크립트를 해줘야지 맞을 거예요. 이 부서 같은 데이터가 사원에 이렇게 바인딩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서가 나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 내가 입력이나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부서 코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냥 버튼 같은 거 임의로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 데이터를 XML 형태로 바꿔서 얘를 트레이스 아웃풋창에 찍어요. 아웃풋창에. 요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05번 선택을 했어요. 입력하게 되면은 사원에 05번이라는 코드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XML로 바꿔서 아웃풋 창에 찍는,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찍혀져 있는 데이터를 보고, 아,
부속 코드 05 들어가고 입사일자에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느냐? 데이터셋이라는 녀석이 인비지블, 눈에 안 보이는 녀석이다 보니까 화면에 바인딩을 하지 않고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XML 형태로 바꿔가지고 아웃풋상에 찍는다.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지우고 뭐 그러한 형태 작업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기능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샘플에는 컨트롤 Q가 들어가 있는데 컨트롤 Q 단축키로 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버그 창이라고 하는데 디버그 창이라고 하는 게 기본 저희가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만든 겁니다. 만든 거. 해당 창에서 로컬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정보를 쫙 읽어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글로벌 쪽에도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러한 형태대로 XML 포맷은 이렇고 그리드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스크립트에다가 save XML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아웃풋 창에서 찾고 네, 그렇게 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있더라도 작업하실 때 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의 샘플은 컴 밑에 컴 언더바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이 화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간단하지는 않아요. 네. 화면에 있는 객체 정보를 다 읽어드려 가지고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다 이제 공통함수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공통함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GFN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함수들만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단축키가 컨트롤 Q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Q 저희 공통함수의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JS의 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키다운 할 때 디버그 창 띄워주는 거를 컨트롤 Q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뜨는 겁니다. 그냥 아무 프로젝트에서 다 뜨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단축키가 뭐죠? 막 그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아무 프로젝트 뜨는 게 아니라 요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뜨는 거고 혹시라도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해당 저 파일을 가져다가 모디파이해서 뭐 적용해서 쓰셔도 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할까요? 또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요 정도 작업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힘든 수업 받으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